안녕하세요. 결혼 후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최근에 친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겪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게 됐어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제 남편은 남자 형제만 셋인 집의 첫째로 책임감도 강하고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예요. 연애 시절엔 저한테도 무심한 느낌이라 결혼을 많이 망설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 가정적인 남자로 변했어요. 본디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서 엄청 자상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없이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랑 저한테 대하는 거랑 온도 차이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시부모님한테도 너무 이성적이게 굴어서 시어머니가 정남이 떨어지는 놈이라고 네가 아들 데리고 산다고 고생 많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하실 정도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살던 지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 아예 전업주부를 하게 된 케이스죠. 남편이 원하기도 했고 저도 지역이 아예 바뀌니까 이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년 만에 바로 아기를 가졌어요. 다행히 시댁도 친정도 좋아하고 축하해줬고 특히 남편이 엄청 좋아했어요.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저를 무슨 유리그릇 대하듯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시댁 친정 평범했고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사는 게 진짜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 싶을 때쯤 옆집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이혼하고 혼자서 애 하나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애도 우리 애랑 비슷한 또래고 옆집 여자 나이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요. 반찬도 나눠주고 애기 장난감 같은 것도 하나 살 거 옆집 애도 생각해서 2개 사서 선물로 주고 했어요. 여자 혼자 일하면서 애 키워서 그런지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챙겨주게 됐어요. 남편은 그래봐야 남인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주냐며 했지만 제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더니 너 마음만 편하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랑 애랑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깍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밥 먹다가 너무 놀라서 순간 얼어붙었는데 쨍그랑하는 소리랑 여자 비명소리 그리고 애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옆집에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니 남편이 바로 절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너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해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려는데 누가 저희 집 문을 쿵쿵 두들기더라고요. 놀라서 저는 애 안고 있고 남편이 나가봤는데 옆집 여자가 애 데리고 바로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애랑 옆집 여자 모두 행색이 엉망이었어요. 애는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울고 있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산발해서는 진짜로 맞은 건지 입가도 다 터져 있더라고요. 우리 애까지 겁먹고 울려고 하길래 남편한테 애 안고 있으라고 한 뒤 옆집 여자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온 집안 깽판 치고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애 데리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다고 잠깐만 여기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는데 사정이 워낙 딱해서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애도 너무 놀란 것 같으니 달래주라고 담요랑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어요. 옆집 여자 전 남편은 아직 집으로 안 돌아간 건지 계속 뭔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장 신고부터 해야겠다 싶어 일어섰더니 옆집 여자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신고한다고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신고하면 나중에 찾아서 더 난리를 칠 테니 미안하지만 여기서 몇 시간만 버티다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도 분명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전 남편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이혼했는데도 전 부인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힘내라고 위로해줬죠.
그랬더니 자기 사연 얘기를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애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본인 집이라고 했던 집은 결혼하고 보니 월세집이었고 모아놓은 돈도 처음엔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보니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게임 중독에 도박 중독이라 돈 무서운지도 모르고 써재꼈다고. 회사도 잘 다니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일도 안 나가고 도박이랑 게임만 하고 돈 떨어질 때마다 돈 달라 행패 부려서 애도 있는데 이혼은 최대한 안 하라고 했는데 갈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라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더 짠한 기분이 들어서 잘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참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던 옆집 여자가 아이 데리고 밥을 먹이고 있는 제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뢰가 참 많았다고. 자기가 못 볼 꼴을 보였다고요.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 워낙 무심한 사람이라 옆집 여자한테 괜찮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계속 애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으로 에이구 괜찮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싶었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옆집 여자가 저를 보면서 눈을 반짝이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참 자상하시네. 애도 잘 보고. 자기는 참 복받았다. 우리 남편? 아, 뭐 그렇지. 남편한테 잘해. 저런 남자 흔치 않아. 갑자기 내 남편을 가지고 잘하라 마라 하니 순간 살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럼 잘하지 했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건 왜 묻지 싶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만났다 하면서 둘러댔는데 자기랑 나랑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 얼굴은 내가 더 예쁜데. 그치? 자기 팔자가 기거하다는 듯 저를 보면서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기분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마치 제가 자기랑 다를 거 없는 사람인데 얼굴도 자기가 더 예쁜데 단지 제가 운이 좋아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퍽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하면 화날 것 같아서 쉬라고 하곤 일어서서 남편이랑 애 있는 쪽으로 갔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옆집 여자가 애 데리고 식탁 쪽으로 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한데 애가 밥을 못 먹었다고 애만 좀 밥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애는 마침 다 먹었길래 앉으라고 밥을 주겠다고 했어요. 애만 달라고 했다고 애만 주기 그래서 옆집 여자 밥까지 떠서 새로 차려줬죠. 남편은 옆집 여자가 불편한지 애기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옆집 여자가 제 남편한테 또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히 저희 때문에 식사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아니요, 다 먹었습니다. 당신 얼른 밥 먹어.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 알겠어. 옆집 여자의 말에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을 한 뒤 저에게 얼른 밥 먹으라고 걱정하듯이 말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했어요. 어쩐지 저 여자가 제 남편한테서 눈을 못 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얼른 밥 먹여서 집에 다시 보내야겠다 싶었는데 한참을 밥을 먹던 옆집 여자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혹시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고 거절했어요. 잘 공간도 없고 이불도 따로 없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랑 자기 애는 저희 집 안방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그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쉬운 듯 뭔가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옆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길래 전 남편분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이제 가도 괜찮겠다고 했어요. 옆집 여자도 제 말에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하더니 식사를 마치고도 한참을 집에 안 가고 저희 집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본인 집으로 돌아갔어요. 옆집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사정은 알겠는데 평일날 남의 집 저녁 시간에 와서 저렇게까지 늦게 있다가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 말이 아니라고 놀라서 무서워서 그랬겠지 하고 일단 감싸듯 말했는데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옆집 여자는 저에게 더 친한 척 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졌죠. 머리는 보통 어디서 하는지, 네일은 따로 받는 건지,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지, 화장품은 어디 걸 쓰는지, 저만 보면 이것저것 묻기 바쁘더라고요. 너무 관심 있어 하며 묻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여자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밝은 갈색 단발머리고 옆집 여자는 긴 생머리에 웨이브즈 머리였는데 어느 날 저처럼 단발머리로 머리를 자르고 염색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했냐고 물으니까 애 때문에 머리가 길면 불편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애 때문에 머리 못 기르고 있어서 옆집 여자 말에 공감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옆집 여자의 옷 스타일이나 메이크업도 저랑 아주 비슷해졌어요. 오죽하면 우리 애가 옆집 여자 뒷모습만 보고 저로 착각해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리고 우리 애가 그렇게 말실수를 할 때마다 옆집 여자는 과하게 웃으며 아줌마가 엄마로 보였어? 라고 말하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횟수도 점점 잦아졌어요. 자기가 그런 꼴도 보였는데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친구처럼 지내자면서 거침없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싶어도 바로 옆집에 사니까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랑 애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지 싶어 나가봤더니 옆집 여자였어요. 다저녁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혹시 형부 집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부라니 누굴 말하는 건가 싶어 누구 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을 얘기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전엔 한 번도 저한테 제 남편을 형부라고 부른 적 없었거든요. 남편을 왜 찾냐고 했더니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 남편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용건을 말을 안 하려고 하기에 남편을 불렀어요. 제 부름에 남편이 현관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제 남편 손을 두 손으로 붙잡더라고요. 형부, 죄송한데 집에 형광등이 나가서요.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 앞에서 대체 뭐라는 건가 싶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옆집 여자 손을 획 하고 쳐냈어요. 그리고는 본인 말고는 경비실에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아마 도와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옆집 사는 사이인데 야박하게 그럴 거 있어요? 그냥 형부가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경비실에 도움 요청하세요. 옆집 여자는 제 남편의 거절에도 거듭 부탁했고 제 남편은 또 한 번 거절했어요. 그러자 서운해요. 라고 하더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러고 간 뒤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뭐냐고, 자기한테 왜 그런 걸 부탁하냐고 하더라고요. 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 같다고 너무 불쾌해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 일 있고 나서도 옆집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어요. 그리고 종종 자기는 참 복 받았다. 어디 자기 남편 같은 사람 없나? 나도 요즘 슬슬 재혼 생각하고 있어. 같은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설마 내 남편을 탐내는 건가 싶었지만 설마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애 데리고 친정집에 한 열흘 정도 가 있게 됐어요. 엄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빠 혼자 일하면서 엄마도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친정 상황 듣더니 바로 친정 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평일엔 회사에 가야 하니 집에 있고 주말엔 친정집으로 오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길래 너무 고마워서 애 데리고 친정집에 있게 됐죠. 근데 친정집에 한 3일 정도 있었나? 옆집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친정집에 와 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있을 건지 묻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한 2주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어쩌지 하면서 중얼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가 왔던 것도 잊어먹었는데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 좀 넘었을 때쯤 남편이 평일인데 친정집으로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씩씩대며 왔길래 갑자기 여긴 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여자 대체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웬 옆집 여자?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제 퇴근하고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옆집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것도 흰 나이트 가운 같은 걸 걸치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만큼 민망해서 무슨 일이냐고 애엄마 집에 없다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반찬 갖다 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더 말 섞기 싫어서 이미 밥 먹었다고 하고는 바로 문을 닫았대요. 근데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누구지 싶어 나가봤더니 또 옆집 여자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원피스랑 똑같은 옷을 입고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엔 또 뭐냐고 물었더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대요. 남편은 당연히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저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눈치가 없는 거냐고요. 남편이 기가 차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선 넘지 말라고 했더니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남편 말을 듣고 있는데 열이 확 뻗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싶었는데 내 남편을 노리고 있었을 줄이야. 게다가 내가 없는 팀에 남편한테 꼬리를 쳤을 줄이야. 참 어이가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한테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옆집 여자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더니만 남편이 바로 칼같이 거절하자 저한테 모두 말하겠다고 했대요. 자기랑 남편이랑 저 없을 때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말하면 분명 믿어줄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이랑 같이 살 것 같냐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더 이상 저랑 우리 식구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 하고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중간에 이상한 소리나 해코지 할까 싶어 아예 친정집으로 본인 짐까지 싸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남편한테까지 화가 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맹세코 그런 일 절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 전 재산 다 당신 거라고. 평생 당신이랑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 거라고 진지하게 말하길래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 돌아갔을 때 옆집 여자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이 윙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민해져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문자를 확인한 남편이 저에게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옆집 여자였어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철수 엄마 모르게 둘이 잘 만나보면 좋잖아요. 혹시 철수 엄마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면 제가 철수 엄마 같은 스타일로 더 꾸며볼게요. 아마 색다를 거예요. 문자의 내용을 보아하니 남편의 말은 전부 사실인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조금 남아있던 의심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옆집 여자에 대한 화만 남았어요. 어떻게 내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대체 제 남편의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설마 당신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 있냐고 물으니 남편이 미쳤냐고 본인 번호를 왜 알려주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당장 집에 가서 따져야겠다 싶어 부모님한테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고 자고 있던 애를 깨워 집에 가자고 깨워서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 자기 벌써 왔어? 그러자 옆집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너무 태연해서 제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옆집 여자가 남편한테 보냈던 문자를 들이밀며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놀라면서 자기가 그 문자를 어떻게 하고는 제 뒤에 서 있던 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자기야, 오해야.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날 잘 챙겨줬으니까 나도 챙겨드리겠다는 뜻에서 이웃길인데 서로 챙겨주면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이웃끼리 잘 챙겨주는 사람이 나 몰래 만나자는 얘기를 왜 하냐고. 내 스타일로 꾸며보겠다고 색다르겠다고 한 말은 대체 뭐냐고. 내 남편 번호는 어떻게 안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알려준 거라고 사실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뒤에 서 있던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아줌마 나랑 아냐고 말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도 옆집 여자는 저만 붙잡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길래 듣기 싫다고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 데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 일 있고 난 후 동네 아파트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과 옆집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둥, 옆집 여자가 제 남편한테 꼬리를 쳤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집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완전 피해자인 척 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걸 보니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일 있고 나서도 가끔씩 주차장에서 몇 번 마주쳤대요.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지 남편 보고는 일 참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원망하는 말을 늘어놨대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이 그냥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몸 아직 안 좋으셔서 챙기고 싶을 테니 아예 근처로 이사 가서 살자고요. 저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사를 가야 하냐고 했는데 원래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괜히 당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사 가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결국 저희는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찔리니 급하게 이사 갔다는 뒷말이 나올까 싶어 이사 가는 날 그 여자가 남편한테 보냈던 문자 내용을 복사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크게 붙여놨어요. 몇 호 사는 여자가 내 남편한테 보냈던 문자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또 노릴 수도 있으니 다들 남편 조심하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친하게 지냈던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난 뒤 다들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옆집 여자만 보면 다들 수근거리고 애 앞에서도 다른 엄마들이 옆집 여자 욕하고 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 갔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남의 남편 탐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애 잘 키우고 살고 있을지요. 뭐 어떻게 살든 그래도 애 엄마인데 애는 잘 키웠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함부로 누굴 동정하면 안 된다는 거요. 괜한 오지랖에 별의별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싶더라고요.